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개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개발 관련보단 투자 관련 이야기지만요. 먼저 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다가 쓰던 하드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를 버렸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손이 나가서 드라이브를 지우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의 근원인 블리자드 소식입니다. 한 달치 차트고요. 제일 위가 81달러인데 제 평단가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년 버텨서 81달러고요. 이건 한 달 전 가격이 81달러예요. 젠 오닐이 퇴사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졌는데 이번엔 이유가 나와서 또 빠졌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중역급이 돌연 퇴사하는 경우는 위험 신호이긴 한데 이것도 대충 예상은 했어요. 블리자드는 현재 여성 성차별과 성범죄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표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세웠어요. 이렇게 되니 분위기상 여성 대표는 얼굴 마담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퇴사 이유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장기적인 해결보다 빠른 은폐를 원한다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나중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이 회사는 시작부터 블리자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방법이 완전 반대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줄여서 롤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맵 에디터로 시작했다가 블리자드에 투자를 요청했던가 그랬었는데 블리자드가 거절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게임을 성공시킨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여성 성차별 이슈가 있고요. 지금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향은 이걸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요. 2018년 기사니까 옛날 이야기죠.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달에 아케인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같은 달 게임 2개를 출시했습니다. 롤 기반 스토리의 게임이고요. 이런 걸 40종 더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격투 장르 게임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래서 블리자드와 성장 방법이 좀 다른 회사라는 거죠. 라이엇 게임즈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텐센트의 주가를 보면 블리자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일단 대형 게임 회사들은 다 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EA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건 블리자드 예상 실적인데요. 다음 분기 거죠. 엄청 높게 점선으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생각해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은 높고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으면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미래의 주가는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하면 싸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텐베거라고 하는 채널은 6개월 전부터 다니머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니머라는 회사는 PHA라고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을 만드는 회사고요. 썩는 플라스틱이죠. 그걸로 비닐봉지와 페트병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양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양산 직전에 엄청 떨어졌었어요. 제가 봐도 이 회사가 양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상상 초월이죠. 이게 나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주식이 걸리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가. 힘들다고 반등할 때 사야지 하고 털어버리면 또 거짓말처럼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후회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딱히 답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팀의 게임기 스팀덱입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로 출시가 연기되었어요. 한 2달 정도 연기된 것 같아요. 스위치 같이 생긴 게임기고요. 저게 분리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AMD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이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OS가 리눅스를 개조한 건데 윈도우용 게임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게 웹브라우저가 아마 모바일용이 아니라면 유니티에서 빌드한 웹GL이 돌아갈 겁니다. 웹GL이 돌아간다면 게임의 업데이트와 배포가 아주 편해집니다. 설치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플래시 전성기 시절이 오는 거죠. 스팀덱이 많이 팔려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웹GL이 많이 깔리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프로세서가 늘어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바일에서 앱스토어를 건너뛰고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은 코빗에서 런칭한 코빗타운이고요. 아이폰에서 웹브라우저로 바로 게임이 실행됩니다.
지금은 완성도는 좀 떨어지죠. 프레임도 끊기고. 장소 이동할 땐 로딩 화면도 있습니다. 게임 환경이 좋지 못해서 2배속으로 재생할게요. 여긴 마을 광장이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가상화폐를 게임 내에서 얻어서 코빗에서 거래하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코빗은 모바일 기반으로 나온 거라 유니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유니티 차트를 보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봤는데 특이한 움직임이 있네요. 저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 달치 차트고요. 140달러에서 시작하는데 몇 달 전엔 70달러까지 갔습니다. 유니티가 그렇게 빠진 이유는 내부 직원의 보너스 지급과 락업 물량이 해제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내려간 겁니다. 뭐 실적에 영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빠질 때 이유를 알고 있으면 이게 실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우면 되는 거죠. 저도 죽긴 했는데 왜 100달러 갈 때 한번 털었어요. 그리고 200달러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유니티도 향후엔 어도비 같은 포지션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2000년에 플래시가 대박이 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엔진으로 치면 언리얼이 있는데 이게 창작물 엔진으로 치면 또 없어요. 그래서 툴 치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언리얼의 방향은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개발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개발 기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자본 팀들은 유니티를 쓰는 게 맞아요. 플래시 시절에도 플래시랑 쇼크웨이브가 있었고요. 나중엔 플래시가 다 장악했죠. 당시엔 쇼크웨이브보다 플래시가 저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플래시가 시장을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메타버스 주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ETF가 10월 20일쯤에 여러 개 상장됐어요. 그런데 상장되기 전에 이게 상장된다는 걸 알려주는 뉴스는 7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심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 뉴스를 안다면 미리 관련 회사를 사두면 ETF가 다시 올려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10월에 상장된 ETF고요. 오른쪽은 덱스터,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영화의 특수효과를 하는 회사예요. 그 전부터 계속 오르긴 했었지만 ETF가 여러 개 출시된 시점에서 급격히 올라가 버렸죠. 저 같은 경우는 ETF가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집중해서 보기만 했어요. 큰 금액을 사진 않았습니다. 다음번엔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투자해 보려고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메타버스에서 다시 전기차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애플에서 전기차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 주식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인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작성조차 안 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던 거죠.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다가 NFT로 넘어가서 이제 NFT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NFT가 메타버스랑 관련이 별로 없어요. NFT의 핵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겁니다. 이걸 거래를 하다 보면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다 보면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싼 게 결정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튤립 버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NFT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좀 다른데 이건 MZ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가상세계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가야 하냐면 이건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딱히 열심히 한다고 더 대단해질 수 있는 게 이젠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세계로 가면 이게 엄청 넓어집니다. 아직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를 줍줍하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거죠.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직 작성 중입니다. 완료되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